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을 때 한국이 그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충분히 좀 감안했던 이유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현재 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요. 수출 2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당히 좀 이렇게 갈등을 보이고 있으면, 즉 그만큼 수출 수입을 줄인다는 것을 보면 한국이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증권사죠, 바클레이즈 캐피탈에서 이런 페이퍼가 나와 있는데, 페이퍼가 상당히 의미 있는 페이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OECD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상당히 좀 잘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중간 경제 전망의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거 한국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가 2018년도, 즉 그러니까 작년에 2.7%, 그리고 2019년도에는 OECD가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으로 놨습니다. 여기서 2.6이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 말,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OECD가 2019년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8입니다. 얘기했는데 2.8에서 그 두 달만, 세 달 만에 2.6, 그러니까 0.2가 내려갔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이것이 좀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평가를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이슈를 보면 결국 중국 그리고 일본 비롯해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3.5로 봤는데 막상 2019년도에 들어가 보니 글로벌 경제가 3.5에서 3.3으로 내려갔다는 걸 보면 결국 작년보다 올해가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이것은 결국 글로벌 주가도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시그널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팩터 관련돼서 우리가 유로존의 평가를 가질 것 같은데요. 자, 유로존 관련돼서 뭐 최근 이슈가 많이 있었죠. 브렉시트 이슈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로존 관련돼서는 독일이 상당히 리딩하고 있는데, 독일이 결국 그 OECD 전망치보다 0.9 정도 하락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2019년도 유로존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안 좋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이나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양회라고 그러죠. 즉 2019년도 들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2019년도에 중국은 경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제 성장률을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6%에서 6.5% 밴드로 놓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OECD가 바라보는 차이나 성장률은 6.2, 여기서 6.0과 6.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정이라 할 정도로 시장을 상당히 이끌었던 주체인 중국 자체가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현재까지 OECD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팩트를 보면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국이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어렵다면 통계적인 데이터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겠지만 한국도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시에 미국 증시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상승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일단 그 현재까지 뭐 팩트가 상당히 이제 변수가 많이 있죠.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그런 팩트가 첫 번째 팩트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작년에 보호무역주의, 감사정책, 그리고 법인세나 이런 거 했던 걸 이유가 미국 즉 보호무역주의라는 팩터보다도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성 어떤 이벤트이지 않나,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성 이벤트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FOMC를 비롯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기본 팩트는 미국 경기가 소폭이나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는 제롬 파월의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미국 경제가 상승보다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 말하는 게요,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유럽과의 이 무역 협상 이 부분에서 갈등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 우리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FTA를 계속 좀 틀을 좀 깨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보면 캐나다를 비롯해서 어떤 멕시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서 노동시장, 즉 인력을 많이 송출받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서 자본을 받고, 그리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기술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틀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걸 보면 이제 글로벌의 기본 팩트는
미국과 반미 이런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이벤트가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판단인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미국과 중국에 어떤 팩트가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다우의 지수가 소폭이나마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약세의 모습 보이기 때문에 보면 결국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면 2018년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상승했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관련된 상당히 갈등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하락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미국 증시의 상승에 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 상하이 지수의 모습인데요. 자, 중국 상하이 지수도 예상보다 이벤트가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들어서 중국 상하이 지수 상승했는데 기본적으로 상승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호무역주의 무역 전쟁 관련돼 잘 해결된다면 증시 상승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서로 화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상보다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오히려 중국 증시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인 변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미중의 무역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시적인 이벤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것들은 반영되고 있다. 즉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시장에서는 둔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팩트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